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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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전략팀의 김일동입니다. 우리 인사, 어, 아직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아, 네. 우리 인사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는지? 네, 너무 오래됐죠? 네, 마하. 네, 마케팅팀.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전략팀의 김일동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 교육 이후에 오랜만에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인사해주신 박동영 팀장님, 네, 제가 소빅스 도서로 이 감사의 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문 적성 검사 관련해 가지고 학회 이사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문 적성 검사에 다들 알고 계실 거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실제 상담 때 조금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계약을 다시 진행하면서 이 과금 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요 마케팅 전략팀에 있으면서 엄청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지점에서요. 교육국에서 우리는 활용하지 않는데 매달 나가는 이 비용이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교육국에서 좀 저한테 전화 연락을 좀 많이 오셨는데 본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가 또 너무 많은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절반 50%는 본사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총원 대비 본부별로 n분의 1 해서 그 과금을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케팅 팀장님, 지원 팀장님들께 오늘 오후에 관련된 내용으로 메일 안내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공문도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사가 너무 길었네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한국지문적성협회 맞나요? 이름이 맨날 어려워요. 한국지문심리상담협동조합. 여기에 협회장님을 맡고 계신 오세정 협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50분 동안 좋은 이야기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뵀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또 잘 활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역시도 생각하고 느끼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문콕 프로그램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인재 육성을 하는데 이바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50분 정도 주어진 시간 아무튼 열심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문콕 활용 전략으로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고요. 저는 지문만 가지고 한 15년 가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석사 학위도 받고 그리고 지문 패턴 데이터를 가지고 직무 역량 분석을 하는 특허도 출원을 했고요. 그리고 책은 지금 한 3권 정도 제가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은 제가 김일동 우리 그 팀장님한테 지금 하나를 좀 놓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과 함께 이렇게 제가 하면서 얻었던 실적들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흔히 이제 저항에 부딪히는 것들이 이런 거라고 봐요. 이거 믿을만 하냐? 또는 이거 정말 잘 맞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의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저작권 등록도 했고, 그리고 특허, 상표 등록, 그리고 기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수상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생김새가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뭐 70억 분의 1의 확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크게 분류를 하면은 뭐 한 세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한 10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10가지 지문 패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지문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10개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 동영상이 여기서 틀어도 아마 보시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안내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걸 어떤 거냐면 2009년도에 그 MBC 서프라이즈에서 지문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렇게 영상이 나왔던 게 있습니다. 한 8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서프라이즈 지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성향 검사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다중지능 검사도 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그 방영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그 지문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슈바이처 박사도 인격적 특징과 필연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또는 왼쪽 엄지손가락에 감성인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문의 형성 과정을 보면 6주에서 8주 사이에 손바닥, 발바닥, 가스게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주에서 12주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가스게트가 퇴화가 되면서부터 13주, 그러니까 임신 4개월이 되면서부터 눈, 코, 손 이런 지문 형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주가 되면은 완성이 되는데요. 19주 시점에는 지문도 다 완성이 되지만 우리 그 뇌도 다 완성이 돼서 밖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신 13주부터 19주까지가 지문 형성에 매우 지대한 그런 관계가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옛 우리 그 선조들은 태교에 대해서 매우 그 중요하게 인식을 해왔던 거죠. 저희 그 지문콕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주관적인 어떤 그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그 어떤 설문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면 이 지문이 가진 비밀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기 5개월 전에 이미 완성되는 인생 지도와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활용을 할지를 좀 약간 어색하게 해서 터치를 하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태교에 매우 영향이 지대하게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 입덧이 심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그 태아가 어떤 싫은 행동을 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신 기간 중 태교 영향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한다. 이거를 꼭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지문의 생김새에 따라서 또는 손가락 그 지문의 패턴을 보면은 흔히 이제 그 선생님들 아마 검사를 하시면서 삼각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삼각점이라고 하는 거는 융선이 모아지는 그 선이 그 세 갈래에서 뭉쳐지는 합쳐지는 부분을 삼각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점을 찾다가 보면 자칫 이제 지문의 생김새를 이렇게 제대로 못 봐서 이렇게
그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 한 개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다음 장에서 그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고요. 10개 손가락의 지문 패턴 데이터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본다. 그래서 지문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문으로 이제 성격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흔히 물어보죠. 인격적 특징과 기질적인 부분이 파악이 가능하더라.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솟구치는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솟구치는 힘을 흔히 이제 우리는 성격, 성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격의 장점에 따른 방향성,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진로와도 마찬가지적인 관계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는 성격의 단점에 따른 스트레스 원인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 짜증나고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원인은 단점에 의해서 알 수가 있더라. 그리고 극복해야 되거나 대응해야 될 일들도 알아낼 수가 있더라. 또는 여기에는 뭐 삶을 열 수 있는 포인트를 알아낼 수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시사점은 이런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설문이 필요 없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는 그 대상자가 화가 났던, 짜증이 났던 뭐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그러니까 이해력이 없어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선천적인 내면의 마음과 접근이 가능하더라. 이게 이제 흔히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유전적인 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적인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그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뭐 2, 3분 만에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빠르게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한테 시간적 기회비용을 매우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좋은 것도 있고 상대방이 좋은 것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내가 좋은 거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더라. 그리고 장점을 알면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알아낼 수 있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단점을 알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조절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재능을 알면은 이제 재능 또는 뭐 다중지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우수 재능이라는 표현을 이제 저희는 쓰고 있고요. 그래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즐거워서 할 수 있는 일을 알 수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나한테 좋은 점이라면, 반대급부로 이제 남한테 좋은 일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흔히 이제 엄마하고 아이하고 정말 성격 궁합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공을 답보할 수도 있고, 또는 아이하고 심각한 스트레스가 유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남한테 좋은 거는 마음을 헤아려서 쉽게 친해지는 것이 가능하더라. 쉽게 친해지는 거. 그리고 코칭 기법을 적용한 학습 지도 방법이 가능하더라.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부드럽고 원만한 관계 설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줄지에 대한 이런 방법도 알아낼 수가 있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쉽게 평가가 가능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남한테 좋은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흔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그 지문을 저희가 10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문의 생김새를 보면은 물결 흐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자처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문을 1번 지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물론 이제 안정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명칭은 붙여져 있는데 뭐 1번 지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번 지문은 이게 뾰족합니다. 가운데 손가락 중심부에 뾰족하게 화살촉처럼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2번 지문. 3번 지문은 이게 육안으로 관찰을 했을 때 이쪽에 그 삼각점이 엄지손가락 방향이고 바깥쪽이죠. 몸 바깥쪽. 그리고 이 흘러내려가는 부분이 몸 안쪽으로 그렇게 약지손가락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건 3번 지문.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62.4%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감성적인 지문이.
네 번째 지문은 그와 반대되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점이 약지 쪽에 있고 흘러내려간 방향이 엄지 쪽으로 흘러내려간 것이 이제 4번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지문은 62% 정도 가까이 되고요. 이 4번 지문은 20명 정도, 3번 지문이 한 20명 정도 있으면 그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대교 눈높이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신 걸 보니까 4번이 9개가 있고 3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오류가 있겠구나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아니 선생님 이거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3번이 9개고 4번이 하나일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한번 바로 잡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많이 안 나옵니다. 3번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번 지문은 삼각점이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중심부로부터 가까이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가까이 있는 거에 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새 눈처럼 생겼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6번 지문은 생각이 많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6번 지문은 이 루프로 되어 있는 이 생김새 이 형태가 2개가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가 원처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7번 지문은 태극 모양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감싸 안고 있다기보다는 약간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과 7번이 좀 이거 좀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설령 6번하고 7번을 잘못 봐서 6번을 7번이라고 입력을 해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6번은 다소 내향적이라면 7번은 좀 외향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양상을 띠고 있죠. 그래서 약간 6번은 감싸 안고 있다면 7번은 확장되어 있다. 이렇게 바깥에 선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은 융선이 중간에서부터 2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팔자가 보면은 동그라미가 2개이듯이 선이 2개로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8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이 2개가 돌아간다. 안쪽에서. 그리고 9번은 구자를 쓸 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9번 같은 경우는 융선이 한 줄로 돌아갑니다. 한 줄로. 이게 일관성이 있어 보이죠. 훨씬 더. 그래서 8번하고 9번도 좀 헷갈린다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8번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약간 어지러워 보인다면 9번은 딱 보면은 상당히 가지런해서 어지러워 보이는 게 덜합니다. 이게. 그래서 9번은 한 줄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에 보면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인데 원이 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원이 딱딱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이제 지문의 생김새를 패턴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놨고요. 이거를 가지고 10가지 유형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물결처럼 한일자처럼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1번. 이제 안정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안정되고 차분하더라.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더라. 또는 여기다 변화를 싫어하더라.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들은 변화무쌍한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10개 손가락을 검사를 해봤는데 이런 패턴이 엄지손가락에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이 아이는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렇게 활동적인 것보다는 차분하게 어떤 걸 지속적으로 어떤 걸 이끌어가는 걸 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유형은 여럿이 어울려서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용하게 혼자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내성적인 그런 특징을 띠고 있죠. 이 지문은 우리나라에는 한 5% 정도 있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운데가 뾰족하게 생긴 지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문은 지문의 생김새도 뾰족하고 날카롭지만 성격 자체도 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대부분 검지 손가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김새가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검지에 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손가락이 논리 수리 지능에 해당되는 손가락이거든요. 그래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수학 공부를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당히 무방해요. 이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제가 만났던 대학 그 교수님들 중에서도, 수학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이런 패턴, 이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예리하고 판단력도 좋고 체계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까칠한 데가 있더라. 까칠한 데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없습니다. 주로 나타나면 검지 쪽에 많이 나타나고 엄지에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세 번째 지문인데요. 우리나라 62.4% 정도 있는 지문입니다. 삼각점을 중심으로 흘러내려간 방향이 약지 쪽으로 흘러내려간 거예요. 육안으로 봤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우리나라 국민성하고도 비슷합니다. 따뜻하고 낭만적이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원만하고, 그리고 이 패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솔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한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성이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하고, 그리고 욱하는 기질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 패턴이 많아서 그러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와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지문인데요.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 이 삼각점이 약지 쪽에 있고 흘러내려간 꼬리 부분이 엄지 쪽으로 흘러내려갔고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4번 지문과 사자 그러면 좀 이렇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뭐 4차원적이고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 지문 4차원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없다 이 지문은. 아까 3번 지문이 많이 있는 거에 비해서 한 20명 중에 1명 정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상력, 창의력, 아이디어 고집 세고요. 독특합니다. 엉뚱하고요. 그래서 매우 이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모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형은 많이 없더라. 그런데 이 지문 패턴을 예를 들어서 왼손 검지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과학 쪽에 매우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과학 쪽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디자인하고 어떤 걸 구상하고 기획하고 이런 쪽에 매우 재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문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는 에디슨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독특하고 엉뚱하고 창의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기필코 이끌어내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지문인데요. 다섯 번째 지문. 생김새가 중간으로부터 삼각점이 하나는 가까이에 있고 하나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다와 가깝다는 배 이상 차이 났을 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패턴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활동적이고 부지런하고 설득력이 뛰어나고 욕심도 많고 일 욕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유형을 가지고 있으면 말하는 것 자체를 매우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그 대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패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말하고 싶어하고 남들 앞에서 어떤 걸 설득하고 싶어하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우 활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부지런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지문입니다. 이 융선 루프가 두 개가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으로는 원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엮여 있다 보니까 생각이 많고 배려심이 좋고,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해심 많고, 또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이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정, 거절 이런 건 어려워합니다.
생각이 많고,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협력, 협조는 잘하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생각이 많아서 늘 머리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보다는 남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심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7번째 질문입니다. 태극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가해가 융선이 이렇게 확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좀 내성적이라면 7번은 좀 외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특징은 비슷합니다. 협조적이고 협력적이고 관계 지향적이고 그다음에 포용력 그리고 이런 그 원만한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잘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번째 지문인데요. 융선이 2개가 시작된다. 팔자 지문. 팔이 동그라미가 2개이듯이 융선이 안에서 2개가 시작이 돼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임기응변, 실리, 그다음에 대응, 자기 그 중심적인 판단, 그리고 눈치가 빠르고 호기심 많고.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거 잘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유형들이 이 유형들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기 입장에서 어떤 걸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우 실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자를 쓰려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저희가 구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줄로 돌아갑니다. 한 줄로 돌아가요. 그래서 8번하고 9번의 차이점이 딱 봤을 때 일목요연해 보이고 가지런해 보인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책임감 강하고 자기 판단, 자기 관리 탁월하고 또는 뭐 실천력, 이끌어가는 추진력. 그래서 이제 저는 한때는 이 유형을 지도자 유형, 리더형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도형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요. 지도자형 그러니까 이 패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대통령감이래 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형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걸 이끌어가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질문입니다. 10번 질문. 원이 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흔히 이제 이 지문을 0번 지문이라고도 해요. 0번. 0을 쓰면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볼펜을 주고 연필을 주고 동그라미를 그려보라고 하면은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그립니다. 삐뚤어져 있는 동그라미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김 그대로 자기가 어떤 걸 행동하고 그런 거를 원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고 정확한 걸 좋아하고 자기 관리 뛰어나고 그리고 계획적 의지력, 책임감,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이 매우 강인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 삐뚤어져 있는 것 자체를 못 보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도 신발을 정리하는 것도 탁탁 2개가 맞춰져 있어야지 되고 책꽂이에 책도 이렇게 칼로 자른 듯이 딱 맞아 떨어져야만이 이 유형들은 직성이 풀리는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숨 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얼마나 남았? 시간이 좀 충분한 거죠? 38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손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어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동물들하고 이게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동물들은 엄지손가락이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써먹을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싸울 때 외에는 안 쓴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명이 여기까지 발전을 해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이제 왼손, 오른손 그러면은 저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더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엄지가 차지하고 있는 힘의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50%. 그리고 특히 이제 오른손 엄지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 이게 선생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자기 이해 지능, 자기 성찰 지능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중지능에서. 그래서 오른손 엄지는
자기 이해 지능, 자기 성찰 지능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지문이 어떻느냐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그리고 나머지가 20%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각각의 이런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가중치가 주어지고 그게 더해져서 어떤 결과물로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지문의 용선에서도 이렇게 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유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은 죄송합니다. 엄지손가락은 우리 뇌에서는 전두엽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전두엽 이쪽에 이마 쪽에 있는 부분, 엄지와 검지가요. 그래서 뇌의 전체 무게 중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자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3.5% 전체 뇌에서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고 강아지는 7%, 원숭이가 17%, 사람이 거의 4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두엽의 크기가 우리 일반인들보다 15%가 영역이 더 넓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 인간들이 33에서 38인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를 이끌어가는 능력, 그리고 어떤 걸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어떤 기획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우리 손가락에서는 엄지와 검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전두엽이 나를 먹여 살린다, 전두엽을 깨워라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사고 기능, 감정 기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령탑, 최고 기관의 사령탑이다, 전두엽이.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판단력 또는 미래 예측력. 그래서 어떠한 자기를 이끌어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여자들이 이렇게 이마에다가 빨간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전두엽을 깨우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지 같은 경우는 왼손 엄지는 대항하는 강력함, 공동체 리더, 대인관계 또는 적극적인 설득력 이렇게 이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능력. 예를 들자면 이제 오른손 엄지 같은 경우에는 성공과 번영 또는 지속적인 실천력, 자신 있게 추진하는 능력. 이게 이제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 표명, 이런 것들, 강력한 힘.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의 그런 그 능력, 재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손 엄지에 어떤 지문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쪽을 잘할 수도 있고 이런 쪽을 잘할 수도 있고 이렇더라는 거죠. 그 못지않게 이제 검지, 이제 두 번째 손가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손 검지는 정보 수집 역할 또는 열정적인 활동성, 진정하게 원하는 거, 이렇게 방향성, 구상 능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그래서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에 그 오른손 검지로 이렇게 알프스 산맥을 가르쳤던 것도 강력한 리더십을 표출하는 거라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거, 용기, 전진, 강한 에너지, 강력함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른손 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왼손 엄지는 대인관계, 그 다음에 왼손 두 번째 검지는 공간 지각력, 그리고 중지는 신체 운동지능, 신체 율동지능이라고 하죠. 그리고 왼손의 무명지, 이제 약지라고도 하고요. 청각 음악지능, 그리고
약지, 소지 손가락이라고 하죠. 새끼 손가락이라고 흔히 하죠. 이거는 자연 탐구, 자연 관찰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는 자기 이해, 그리고 수학지능, 그 다음에 무명지가 언어지능, 이렇게 10개 손가락의 그 지문의 그런 패턴이 몇 개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 유형을 분류를 하고요. 어떤 그 손가락에 어떤 지문이 왔느냐에 따라서 이 다중지능이죠. 저희가 흔히 다중지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수재능이라고 하는데요. 우수재능이 어느 쪽이 더 발달이 돼 있느냐, 이렇게도 이제 여기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활용 관련해서 뭐 잘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로그인이 돼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 연결을 누르면 파랗게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고 나서 지문 읽기를 누르면 스캐너에 빨간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다 스캐너에다 지문을 갖다 올려놓으면은 이 중간 부분이 가운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위치하게끔 해서 이거를 이 부분, 이렇게 지문에 그 10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이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왼손 거 하실 때는 왼손에다 놓고 하셔야지 돼요. 왜 그러느냐면 이 생김새가 3번하고 4번이 이 생김새가 왼손과 오른손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양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왼손, 오른손을 구분 지어 놨고요. 이 모양을 보고 그대로 피검사자 이름을 넣고 입력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할 때는 오른손으로 바꿔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3번하고 4번을 분간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른손 거 다 입력을 시키고 나서 검사 보고서를 누르면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적성 검사, 학습 코칭, 관계성, 직무 역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하시는 거를 클릭을 해서 4가지 중에 원하시는 거 클릭을 하시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고서가 PDF로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할 거냐, 프린터를 할 거냐, 곧바로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장에서 저장을 쭉 해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이거 출력을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지문 생김새입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 쓴 책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왼손, 오른손, 엄지, 검지 쪽에 동글동글한 지문들을 4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번 지문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이 엄지, 검지에 이런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지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두엽의 뇌가 일반인들보다 15%가 영역이 넓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소신껏 밀고 나갔다. 의지력이 강했다라는 거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입니다. 닉슨.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결국에는 하야 탄핵을 당했다고 하죠. 그런데 오른손 엄지의 지문을 보면 1번 지문이 있습니다. 1번 지문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불안 심리 또는 강력하게 어떤 걸 이끌어가는 걸 좀 약하더라, 좀 내성적이더라,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을 터놓고 남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운, 불안이 운명이었던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그래서 불안 심리가 운명이었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를 보니까 오른손에 이제 이런 적극적이지 않은 지문. 그래서 꼭 이렇다고 해서 다 그러느냐, 이렇게 보실 수는 없고요. 이제 어쨌든 닉슨 대통령의 지문 패턴,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지문 패턴입니다. 왼손의 엄지 지문을 보면
아까 그 7번 지문이죠. 7번 지문. 그러니까 협력적이고 중재자 역할. 어떤 걸 저기 중간에서 관계가 잘 이끌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잘하더라. 그래서 토론과 연설을 잘하는 달변가로서 인권을 중시한 온건한 진보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중재를 잘하는 역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유형은 오른손에 이제 동그란 지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를 했다. 유능한 리더십. 그래서 솔직하면서도 소탈한 대인관계와 탁월한 균형 감각, 온화하고 성실함.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 이제 원래 그 대중연설을 무진장이 잘했다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약지 손가락에 철학자의 그런 지문이라고 하는 5번 지문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잘하더라. 대중 강연을 잘하더라. 연설을 설득력 있게 잘하더라.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명쾌한 설득력으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연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이렇게 5번 지문을 가지고 있었던 특징. 그러니까 이게 언어 영역의 5번 지문, 그리고 자연 관찰의 5번 지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두 번째 왼손 지문에 4번 지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번 지문이라고 해서 다 그러느냐?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런 지문을 가지고 있으면 과학자 같은 지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그 엄마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고요. 사실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엄마는 매춘부였었고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을 잘못해서 결국에는 희대의 살인마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지문입니다. 저도 이제 독립운동가의 지문을 1037명 걸 제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지문도 보면은 동글동글한 지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정신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한 추진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거에 굽힐 줄 모르는 저항 또는 강력한 의지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지문도 그걸 토대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었고요. 유관순 열사의 지문이 이게 지문 번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그 프로그램에다 이렇게 10개 지문 번호를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문 번호처럼 이렇게 10개 번호가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관순 열사의 성격이 어땠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다른 소리가 좀 적다고 나왔었는데, 예,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우리 미래 인재를 많이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좀.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막 올려주시면 제가 여쭤보고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설명 지문손이 오른손 기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오른손, 왼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겠죠? 그쵸? 네, 그쵸? 오른손, 왼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기준입니다. 10손가락 다. 네. 질문을 올려주시면, 네. 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도 사실 예전에, 요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현장에서, 지문,
마케팅을 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들으니까 또 몰랐던 내용들을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문 적성 검사 하다가 이 어머님들 한두 분 울려 보셨잖아요. 그쵸? 어머니 힘드셨겠어요. 막 이런 멘트들,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뭐 결과서가 따로 나갈 거긴 하지만 그냥 지문 이렇게 열 손가락 찍고 난 다음에 결과서 나갈 겁니다. 다음 친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진짜 정말 리더십이 대단한 친구네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색칠 공부할 때 밖으로 색깔 하나 이렇게 색연필 하나 삐져나가는 걸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나 봐요. 뭐 요런 멘트들을 한두 번 날리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상담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통계학인 거죠. 그렇죠. 통계학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 통계가 과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문으로도 우리의 대교의 어떤 그 좋은 이미지를 같이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 링크는 동일한 링크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혹시나 강의를 놓치셨거나 요 강의를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링크를 전송해 주셔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이 활용서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고 보시면. 네네네. 요거 지문과의 대화라는 오세정 이렇게 적혀져 있는 지문 패턴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코칭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멋진 라이브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시선 처리라든지 막